2024 시즌 문의 남자로 불리며 김경문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던 장진혁 선수가 KT 위즈의 보상 선수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화에는 2025 시즌 주전 외야수로 어떤 선수가 활약하게 될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 간의 길고 치열했던 보상 전쟁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KT 위즈는 한화 이글스에서 미래 잠재력과 즉각적인 경기력을 갖춘 외야수를 영입하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KT 위즈는 18일 FA 투수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서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장진혁을 공식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KT 위즈가 자신들의 장기 전략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으로 장진혁 선수의 즉시 기여 가능한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결정은 KT 위즈에게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장진혁 선수의 잠재력과 현재의 기량이 팀의 전략적 요구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KT 위즈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며 장진혁 선수가 앞으로의 시즌들에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KT 위즈가 향후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팀 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진혁 선수는 2016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전체 39번째로 한화 이글스에 입단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뛰어난 타격 능력, 빠른 발과 강력한 어깨를 갖춘 멀티툴 플레이어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초기 프로 생활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로 첫 해에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팔꿈치 문제로 장기간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외야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병역 의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친 후 복귀한 2022년에는 41경기에서 타율 2할 3푼 3리를 기록했고 다음 해에는 68경기에서 타율 2할 2푼 1리로 더욱 부진했습니다. 30대 초반에도 그의 연봉은 여전히 5,8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그의 지난 커리어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김경문 감독의 지휘 아래 장진혁은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시즌 초반 장진혁은 약 46일 동안 2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김경문 감독은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방침을 택했고 장진혁 역시 이러한 기회를 잡은 선수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장진혁은 빠르게 자신의 경기력을 회복하며 99경기 동안 타율 2할 6푼 3리, 9개의 홈런, 44타점, 56득점 그리고 14도루를 기록하는 등 OPS 0.747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득점권에서는 타율 3할 3푼 3리로 큰 경기에서의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팀의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8월에는 주축 선수로서 23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5푼 4리로 79타수 28안타, 5홈런, 19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팀 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데요. 김경문 감독에 대한 믿음과 부여받은 기회를 활용해 장진혁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팀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향후에도 그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며 팀 내에서 그가 맡게 될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장진혁이 앞으로 어떤 발전을 이룰지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진혁 선수는 9년 동안 충성을 바친 팀과 이별하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는데요. 그는 이적 소식을 접하기 직전까지도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마무리 훈련 캠프에서 열심히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적 결정이 임박했을 때 그의 훈련 중인 모습이 한화와 KT 사이에 공유되었는데요. 한화의 단장인 손혁은 훈련 중인 장진혁을 부른 뒤 KT로의 이적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래 계획은 훈련이 끝난 후에 이 소식을 전하려 했으나 불필요한 부상의 위험을 고려해 조기에 통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한화는 이전에 장진혁을 모델로 내세워 새 유니폼과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었는데 장진혁은 이 유니폼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이 촬영은 FA 영입이 확정되기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화 측에서는 이별의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요. 한화 이글스는 갑자기 주전 외야수 한 명을 잃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팀 내에서 확실한 주전 외야수는 김태현 한 명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자리는 외국인 타자로 채울 계획이지만 남은 한 자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외야 자리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화의 김경문 감독은 과거에도 많은 선수들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타 외야수 유로결에 대해 내가 보기에 앞으로 스타가 될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며 큰 기대를 표현했는데요. 또한 좌타 거포 김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좌익수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를 경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화 이글스가 새로운 시즌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어떻게 팀의 외야진을 재편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로결과 김인환은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로결은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타율 2할 2푼 1리와 4타점을 기록했으며 김인환은 51경기에서 타율 2할 3푼 7리, 1홈런, 7타점으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남겼죠.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최인호, 이진영, 권광민 등 여러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김경문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경쟁할 예정이어서 누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쟁은 팀 내에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각 선수가 어떻게 개인 기량을 향상시키고 김경문 감독의 전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선수로 거듭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한화 이글스가 외야진을 재구성하고 주전 자리를 놓고 벌어질 이 경쟁은 앞으로의 시즌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선수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팀 성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 이글스의 2025 시즌 주전 외야수는 어떤 선수가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